법유 동사의 케이스가 있다면 사후 부관이 가능하죠. 여러분, 거부 처분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 판례, 이 결론만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무작위로 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2020년 5급 일반 승진 시험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여기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한번 보세요.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과세 처분이 무효는 아니고 취소다라는 거죠. 취소 사유다. 자,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당 과세 처분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왜 그래요? 공정력 때문이죠. 공정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선결문제 논의가 나오죠. 선결문제. 민사법원이 과연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자, 부인할 수가 없죠. 취소 사유만 있다면. 왜? 공정력 때문이죠. 자,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 좀 잘 봐두세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인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그 참고로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이 하죠. 권한 있는 기관은 그쵸, 법원이나 해당 처분청, 감독청 이런 쪽이죠. 자, 일단 1번 문제는 맞는 거, 1번 지문은 맞는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면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함에 있어서 초중등 교육법령상 규정된 교육부 장관과의, 여러분 여기 체크,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 판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전 협의와 관련해서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사전 협의를 사전 동의로 봤어요. 사전 동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동의라고 읽어보면 어때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가 되죠.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위법하죠. 자, 이 판례, 이 결론만 기억하세요. 이 경우에 판례는 사전 협의를 사전 동의로 해석을 했고요. 결국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위법하다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거부 처분이 보이네요. 여러분, 거부 처분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자, 이 거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대요.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 제시했다. 그럼 그 구체적 조항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자, 뒷문장 틀렸어요. 않았다면 위법하다. 자, 여러분,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법적인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유 제시고요. 하나는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적으로 거부 처분은 이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자, 거부 처분의 경우에 사전 통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유 제시는 해야 돼요. 하는데 완화되어 있다라고 해요. 하는데 강도가 좀 약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 판례에 맞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거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당해 처분에 구체적 조항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가 판례의 정확한 워딩이에요. 자, 이 구체적 조항이나 내용을 명시까지 해야 된다면 거부 처분이 아닌 일반적인 처분에 있어서 이유 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처분은 구체적 조항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겠죠. 하지만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이유 제시의 정도가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 조항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다만 이유 제시는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로 상당한 이유만 제시하면 된다는 거죠. 뭐 이 상당한 이유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판례 워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답은 3번인 것 같고요. 자, 4번 가볍게 보시면요.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대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뭐로 해석해야 돼요? 그쵸?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딱 걸린 거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했어요. 이렇게 되면 공법상 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법상 계약도 안 돼요. 이건 당연하죠. 자, 5번.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 서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봤을까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과세 처분, 별개의 법률 효과 목적. 자,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말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것을 캐치해야 돼요? 하자승계를 캐치해야 돼요. 자, 하자승계는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두 처분 사이의 문제죠. 그쵸?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하자가 승계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지칭하는 이론이 구속력 이론이라고 하죠. 이걸 뭐 규준력 이론이라고도 해요. 규준력 이론, 구속력 이론. 자, 이 구속력 이론이 쓰이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과세 처분. 전혀 별개의 법률 효과예요. 서로 지금 뭐 향하는 방향이 달라요. 하지만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해서 하자가 승계되는 케이스로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하자 승계까지 물은 건 아니지만요. 그 전제로 이게 동일한 법률 효과냐 다른 법률 효과냐 그걸 묻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문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속력 이론을 묻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과세 처분. 한 개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이것도 구속력 이론이 쓰이는 예예요.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답은 3번이죠. 자, 12번 한번 보세요. 국가배상법 문제네요. 2조 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자, 2조. 여러분, 국가배상은 두 가지가 있죠. 2조 책임, 5조 책임. 2조 공무원, 과실 책임이고요. 5조 영조물, 무과실 책임이죠. 자, 그 중에 2조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자, 보시면 일시적이고 한정적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공모의 위탁을 받은 자는 어쨌든 공모의 위탁을 받긴 했는데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일인가 봐요. 실질적으로 공모에 종사하더라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나요? 아니죠. 자, 이런 아이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이죠. 공무, 수탁, 사인 같은 아이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자,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요. 공무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2조 배상책임 요건에 부합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 자, 그러면 맞는 거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면요. 2번. 공무원 행위가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요. 공무원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우리 판례가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 매우 넓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이라든지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과 같이 공무원이 지켜야 될 어떤 준칙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요. 그것까지 어쨌든 아주 폭넓게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자, 판례 워딩 그대로고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논점이에요? 항고소송도 여러분 처분이 취소가 되려면 위법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 말하는 위법성이라는 개념과 여러분 국가배상법도 인정이 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성의 개념이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예요. 자, 근데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위법성의 개념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의 개념과 같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죠.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해도요.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용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이 뭐 그러니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 말이고요. 자, 그리고 4번. 공무원 행위가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외관 체크. 네, 자, 이거는 외관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공무원의 행위로 인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국가배상이 되는 것이고, 뭐 이 공무원의 주관적인 것은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네. 자, 5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그래요. 자, 이거는 사익 보호성에 대한 내용이죠.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내용은요, 개인적 공권 할 때도 함께 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어떤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안 되고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사익 보호성. 국가배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그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안 돼요.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국가배상법에서 이 사익보호성이 없는 케이스와 여러분들 교재에 개인적 공권에서 사익보호성이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페이지는 다를지라도 정확하게 판례가 일치해요. 네, 같은 판례도 있고요. 네, 오늘 함께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2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 여러분들 문제나 어떤 교재 보실 때 기속적 재량행위라는 말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린 수험생이잖아요. 그냥 기속행위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편해요. 어쨌든 기속행위에 부담인 부관을 붙였대요. 여러분들 부관은 언제 붙일 수가 있어요? 어디에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죠. 기속행위는요. 기속행위는 좀 나눠봐야 되죠. 이렇게 법이 있다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요. 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법률 유보에 따라서 기속행위는 나누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속행위인데 법이 없는데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데 부관을 붙였다면 그 효과는 뭐다? 무효가 돼요. 취소 사유 아니에요. 자, 오늘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뭐 법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지금 안 보이죠. 그러면 그냥 일반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일반론으로 기속행위는 뭐 법이 있는데 뭐 부관을 뭐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이런 지문은 기속행위에 부관 붙였네? 그러면 무효야. 이런 식으로 일반론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1번 오늘 맞는 지문인 것 같고요. 2번 조건 부담 구별에 관련해서 이 어떤 건 부관은 보면요, 여러분 조건인지 부담인지 매우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구별이 쉽지 않을 때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부담으로 추정한다. 이거 맞는 말인데 여러분 왜 조건보다 부담이 더 유리할까요? 왜 유리해요? 독립쟁송, 독립 취소 때문이죠. 부담은 이게 되죠. 근데 나머지 부관들은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부담만 똑 소외 대상으로 삼아서 부담만 똑 떼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하다면 오히려 이 소송 측면에서요,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부담으로 보는 거예요. 2번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3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본질은 인가다. 맞아요. 인가예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부관을 붙이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인가고요. 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인가고요. 허가라고 써있지만 우린 인가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재량행위예요. 아까 전에 우리 적었죠? 재량행위에 부관 붙일 수 있죠.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실제로 판례 워딩의 경우에도 인가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요. 자, 4번
처분이 발급된 이후라도요. 여기까지 딱 읽고 여러분들 이게 부관 문제라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바로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발급된 이후라면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사후 부관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네.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처분 당시에는 부관이 안 붙었는데 나중에 그냥 뒤통수 치면서 부관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관, 과연 그런 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법이 있거나 유보돼 있거나 동의를 했거나 내가 사정 변경이 있거나 법유 동사의 케이스가 있다면 사후 부관이 가능하죠. 자, 이게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법이 있거나 유보돼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사후 부관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네요. 자, 5번. 기부 체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에서요. 허가 기간 이거 부관 중에서 기한이죠? 네. 자,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부관이죠.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 무한정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니까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거예요. 자,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을 한다고 볼 것이에요. 그 허가 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전부가 위법하다. 자, 맞는 말인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은 전체 취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이번 문제에서 봤는데 부담만 독립 취소, 이것만 똑 떼어내는 독립 취소가 된다고 했죠. 근데 부담 외에 다른 부관들은요, 전체 취소밖에 안 돼요. 이것만 똑 떼어내서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그 허가 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포함해서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하다. 전체 취소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답은 3번이네요.